6월 모평 미적분 세 문제 28, 29, 30번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번 앞에서 살짝 우리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뭐 fx의 5승이 등장하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일 때 어쩔 것인가? 라는 게 28번의 주제입니다. 29번은 뭐 너무나도 평이하고 단순 명료한 등비급수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는 뭐라 그럽니까? 작년, 재작년이었다면 당장에 누군가가 킬러 문제라고 막 키보드 짓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 개가 합성된 어떤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된 놈을 가지고 뭐 극대극소 및 미분 가능성 등등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매우 전형적이어서 꽤 공부를 많이 본 친구 입장에서는 계산만 지랄일 뿐 계산 지랄? 네, 28번 문제를 어떻게 하여 경쾌하게 넘어갔느냐에 따라 나머지 29번, 30번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28, 29, 30 무엇이 더 어려운지 알 수가 없으니 선택적으로 순서를 정하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29번 풀고 28번 도전해보다가 정 안 되면 30번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시험에 그나마 요령,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다시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뭐라 그러죠? 퍼즐, 숨겨진 퍼즐을 찾아낼 때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것은 그냥 맨바닥에서 뭘 풀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수학자들 수학에서야 그걸 뭐 찾는 게 일인 거니까. 다만 그들의 세계는 무제한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게 됩니다. 학교 수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라는 것은 지문 안에 문제풀이의 실마리, 어떤 촉발점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28번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 날은 저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미분 가능만 있을 때와 연속만 있을 때와 지금처럼 이계도 함수가 있을 때와 그게 다 심급이 다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2번 미분까지 가능타라는 말입니다. 가번에 보이는 이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식에 대하여 지금도 항상 성립하지만 한 번 미분에도 항상 성립하고 한 번 더 미분에도 항상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미분부터는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탐색해 봐야 될 어떤 범위 하나가 저 말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부분이 좀 공포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다만 어쨌건 그건 다 fx에 관한 식이고 얘를 우변으로 이양시켜서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러면은 fx라는 녀석은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함수이고 우변에 가보면 이쪽 식 전부는 확정된 곡선, 이건 여러분이 다 그릴 수 있는 곡선입니다. 어떤 직선, 그들을 서로 빼서 만든 거니까 얘를 과감하게 gx라고 가정하면 fx라는 녀석은 gx 함수로부터 적당한 오차 방정식을 따라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 되시나요? 네. 이때 얘 5제곱이고 얘 세제곱입니다. 그럼 당연히 좌변식 전부는 fx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그 괄호 안에 fx의 제곱 더하기 1이 담긴 째로 이렇게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세제곱. 이거 다 이해가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세제곱이잖아, 그지? 한 번 미분을 해. 여러분, 곱의 미분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미분을 하면은 얘 미분에 얘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얘 미분 얘 그대로의 얘 미분입니다. 그럼 한 번 미분한 식에는 fx의 제곱이 공통인수로 들어있습니다. 되시죠? 이게 마치 제곱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한 번 또 미분을 해. 그럼 이번엔 fx를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저게 마치 x의 세제곱이 들어간 효과처럼 f의 알파가 0이라면, 즉 f의 어떤 알파를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 마치 f 알파란 놈의 세제곱식을 만나는 것처럼 g 알파도 g 프라임 알파도 g 더블 프라임 알파마저도 0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십니까? 아, 진짜로 알파를 대입해. 제로야. 너 제로야. 이 말이에요. 미분해. 열심히 미분을 해. 그 알파를 또 대입해. f가 0이래. 제로야. 또 미분을 해. 열심히. 또 알파를 대입해. 제로야.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저 생소해 보였던 식을 인수분해 된 형태의 식의 체계로 이해한 후, 곱의 미분법이 두 번 벌어질 때 지금 우리는 두 번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겠군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봤더니 이 말의 뜻이 F라는 놈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적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3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음에서 양으로 갈지 양에서 음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 중간 어디에서 x축을 만나는 이런 지점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런 놈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저 알파가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존재하기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알파를 전제로 해서 G 알파가 제로, G 프라임 알파가 제로, G 더블 프라임 알파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파를 대입해서 제로이니 여기 알파 넣은 거랑 여기 알파 넣은 거랑 같습니다. 이번엔 미분해서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 미분식이야 미분식대로 쓸 수 있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A일 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미분하랍니다. 이건 직선입니다. 그럼 얘 죽어버리잖아요. 알파란 놈의 후보가 결국 이 놈의 두 번 미분한 결과로 0이 되는 지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고 그 지점이란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헤아려서 답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럼 끝났네? 이제 계산만 남았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이 말의 뜻이 부호가 반대이니 사이값 정리를 따라서 F알파가 0이 되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두 번 미분할 때까지 줄기차게 그 알파를 대입하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제부터 산수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미분해 봤습니다. 앞쪽을 미분했더니 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2분의 5에 분자에 2x 더하기 1 뒤쪽으로 빼기 a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봤습니다. 분모가 제곱될 테고요. 분자 미분은 2니까 2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5지? 분자 미분에 분모를 곱했습니다. 빼기 뒤쪽으로 왔습니다. 분자 그대로에
분모를 미분해서 곱하면 분자에 이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알파를 대입해서 여기서도 제로, 여기서도 제로, 여기서도 제로인 걸 찾고 싶습니다. 당연히 실제 계산의 흐름은 얘를 먼저, 얘를 다음, 얘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여기는 미정항이 없기 때문에 알파의 후보값이 결정될 테고, 그놈을 대입하면 A 값이 결정될 테고, 그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B가 결정돼서 최종 답에 이를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요놈의 분자 부분에 집중해 봤습니다. 얘를 전개하다 보면 4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랑 계산해 보냈더니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인가요? 마이너스 2로 살짝 묶어냈더니 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 두 개가 얻어졌고, 그중 하나가 마이너스 2이고 또 하나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됐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알파가 특별히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면 이번에는 이 연산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결정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럼 4예요? 빼기 2예요? 계산하면 2예요?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9예요? 분모에는 2분의 9가 있고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마자 분자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산수를 해봤더니 마이너스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이 결정됐는데, 여기는 F'E가 양수입니다라는 제한 조건을 가지고 요 좌변식을 미분해 보면 결국 물론 이걸 가지고 미분해도 좋습니다. 그럼 5가 내려가요. 4제곱일 거예요. 3이 내려가요. 2제곱이에요. 전체 F'의 X입니다. 4제곱 제곱이니까 그건 그냥 0 이상이고 F'E까지 가면은 그게 양수니까 너를 미분해서 G'의 E가 0 이상입니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들어맞는지를 잠깐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주어진 저 식에서 G'의 2를 찾아봤더니 2 대입해 4, 2, 6, 2분의 5랑 더할 거니까 2, 6, 12니 17 분의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면은 빼기 A가 될 것이고, 이게 0보다 크놨기 때문에 A의 값이 17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버립니다. 워낙에 이 A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너 인정. 됐죠?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살짝 너무 복잡해져서 알파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었는데 상황이 알파가 1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찾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좋아. G에다가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제로가 돼야 돼. GX로 왔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여기 3입니다. 빼기 2입니다. 2입니다. 2분의 5랑 더합니다. 2분의 9입니다. ln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ln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살짝 하시고 괄호 속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2를 다시 곱할 거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더하기 b인가요? 이퀄 제로입니다. 그랬더니 b라는 녀석이 ln 2분의 9 빼기 3분의 4가 되었습니다. 그럼 b 값이 결정되고 a 값이 결정됐으니까 집어넣어서
A 곱하기 2의 비승인가요? 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지수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9는 앞으로 빠져나오시고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은 제자리에 남아라 해서 요걸 약분하고 처리했더니 마이너스 3배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렇게 결정되고 보기를 가봤더니 1번이 정답입니다 해서 이 답을 일단 확 체크를 일단 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알파 1이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G'에 2를 찾아봤는데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분모 2분의 9 분자 3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A의 값이 3분의 2가 되는데 너가 과연 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즉 F'I가 양수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을 G'I가 0보다 크나습니다에 연결시키면 그 계산 결과로 A의 범위가 찾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17분의 2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각 곱하기로 34고 여기는 17분의 10이요. 10. 그죠? 여기는 34, 여기는 30 말이 안 돼 해서 얘를 버렸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28번의 문제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됐죠? 네.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시 한 번요. 살짝 지워서 뭐 계산 체제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왔더니 이 함수 여러분 다 그려볼 수 있는 그 곡선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대칭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놈이 있고 두 번 미분 끝에 조금 전 이 분자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속에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곳에 변곡점 2개가 찍힐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1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직선 하나를 그려 넣어서 요 놈하고 같아지는 이 함수를 만드시라는데 그 직선이란 놈을 그리다 보면은 반드시 A란 놈이 만일 양수일 적에 이렇게 갈 테니까 교점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테고 그러니까 어딘진 모르겠는데 G 알파 지점이 제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알파를 대입해서 제로란 말은 저쪽으로 샥 넘어 생각해 보면 F 알파가 0인 거 아니냐 그런 알파가 있는 건데 그럼 이들은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같은 함수니까 필연적으로 필요충분적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 조금 전 이 생각 인수분해에서 저 3세제곱을 생각하고 이계도 함수가 발생할 때까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G 프라임 알파 G 더블 프라임 알파 너 제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 이 말 때문에 알파 될 수 있는 후보는 이 지점 또는 이 지점이고 이 지점이 되면은 직선이 1이 통과하시란 말이고 그래야 빼기 함수로 이 조건이 충족될 테니까. 됐죠? 네, 그걸 전제로 2에서 기울기가 어찌 될 거냐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맞아. 뺐을 거니까. 반면에 이쪽을 선택하면은 직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갈 것이고 그때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란 제한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해서 그걸 제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하학적으로 살짝 보여요. 그죠? 여기 2를 살짝 잡습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이 기울기에서 저 기울기 빼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란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 값이 사실은 마이너스 2였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최종 결론
지금 당신 보고 F를 따지란 말이 아니고 이 함수로 저 함수를 해석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됐죠? 네, 28번이 이런 문제고 아마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헤맨 친구들 많을 텐데요. 물음표, 느낌표, 이기함수까지 가능 이 생각을 반드시 해두시고 여기가 다시 한 번입니다. 미분 가능일 때는 두 번 미분 불허합니다. 연속일 때는 미분도 불허합니다. 이 점을 꼭 정돈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풀어봤던 모든 고난도 문제들 안에 머릿말에 이게 돼 있는지 미분 가능이라고 써 있는지 연속이란 말이 돼 있는지 그냥 정의됐다고 됐는지 이 결을 따라서 어찌 해결해야 되는지 한 번씩 꼭 재점검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8번을 마치고요.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여러분 등비급수는 지금까지 겨울방학부터 줄기차게 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요소가 살짝 더 있는데요. 저 부분도 순환주기가 4인 건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 이 부분의 표현들이 순환주기 4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얘 자리를 A2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고 얘도 A1으로 그냥 써도 어차피 순환성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결정됩니다. 동의되시죠? 그러면 이제 속도감 있게 풀어볼 것인데 첫 장을 찾아봤더니 1 대입하면 죽어버리고 알파가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 죽어버리고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4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으로 4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알파 베타를 서로 곱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베타가 정출한 조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는 순서쌍이 있을 것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답니다. 그죠? 알파가 큰 놈 2부터 검색. 그러면은 베타 녀석이 1 이어서 곱하여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돼서 곱하여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로 줄여서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더 작아지고 곱해서 2가 되는 경우 하면 총 4가지의 후보가 생겨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A2라고 하는 녀석은 저기 그냥 써 있는 것처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베타일 뿐이고 A1은 알파일 뿐입니다. 그럼 그대로 요 등비급수가 6이 된 것과 얘가 6이 된 것을 처리하는데 어쨌든 수렴했으니까 수열 Bn에 공비라는 놈이 생기면 반드시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됩니다라는 이 대전제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찬찬히 산수를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베타를 공통인수로 뽑아내고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 B1 하면 이게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알파는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가고 B의 2n임에 주의하면서 그럼 공비는 R제곱 첫 장 B2 그럼 B1 곱하기 R입니다. 이게 6입니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B1이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 양수야? 여기 분모를 가봤더니 1에서 R을 빼는데 이 조건 때문에 분모도 양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타가 음수여야 된다는 말이고 베타 음수란 말은 이 중 첫 번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저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남고 그 세 경우를 대입한 후에 연립 처리하면 B1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 문제니까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좌변식 사이에 서로 일치성이 전제된 것이고 B1이 약분될 테고 1-R의 분모에서 약분되기 때문에 알파로 양면을 확 나눠버리면 전자식으로부터 우리는 1 플러스 R분의 R이 마이너스 하시고 알파분의 베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중 어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1번 경우로 봤더니 너를 나누고 2로 나누면 2분의 1이란 말이고 2번 경우 너를 나누고 2로 나눠요. 그러면은 2가 되겠습니다. 3번 경우 너를 나누고 마이너스 수치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번 경우를 풀어봤습니다. 요놈 값이 2분의 1이 된단 말이니까 R이 1이란 말인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버렸습니다. 그 값이 2가 된다면 이 분모를 이쪽으로 살짝 곱해서 R하고 2 더하기 2R이 같다는 말이고 그럼 R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래서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의 3분의 2라는 사실을 찾았고 3번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인 거를 찾아서 대입했더니 B1의 값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수 잠깐 해볼까요? 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2 곱하기 1 빼기 R 그럼 3분의 5 B1으로 6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B1이 5라는 말입니다. B3가 B1 곱하기 R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B1R의 통째로 제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B1이 5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2였기 때문에 3분의 10의 제곱 그룹에 더하면 109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새로울 것 없고 뭐 특별히 여러분이 걸리적거리는 주제 없습니다.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네, 심플하게 몇 개의 경우로 제한된다면 지금처럼 상황을 분류하시고 대응해서 계산하면 헷갈림이 없다는 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청계수가 1인 3참수가 있고요. gx를 가보면 지수가 포함된 분수함수에다가 3참수가 합성되어 있고요. 절대값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세 개의 함수의 합성꼴이 되고 살짝 유감이지만 현재 교육과정상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는 경우를 사실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년이었으면 킬러 문제라 해서 완전히 논란이 됐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있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fx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fx를 그린 후에 접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잠시 px라고 전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x는 경우에 따라서는 fx 자신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fx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함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함수도 하나의 함수라 해서 얘를 이제부터 h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하얀색으로 써도요. gx라는 함수는 3참수를 x축 기준으로 잡아올린 함수에다가 이 hx 함수에 이 빼기 승이니까 분자분모에 2x는 그냥 곱해버리면 2x승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의 x승꼴의 식이라고 논할 수 있고 이걸 전제로 해서 조건은 1번 미분 가능일 조건을 따져보시고 가번은 뭐 극대극소에 관한 얘기니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나번에는 뭐 이런 조건 2개가 붙어 있는데 이건 다 계산의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보이는 G0의 최소값을 찾는데요. 당장 0을 대입했더니 이 H값이 그냥 1이기 때문에 질문을 살짝 수정해서 결국 F2를 찾는 문제로 살짝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우선 속함수와 겉함수 사이에 낱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인데
속함수 하나를 잠깐 뜯어내 봤는데 저게 지금 지수를 포함하는 식이어서 이것도 좀 속도전을 해보겠습니다. hx 함수를 논해봤는데 x가 지수가 포함되는 다 극한을 생각하는 게 우선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고 2에 수렴하기 때문에 y 콜 2라는 점근선 하나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접근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만으로 가면 얘 죽어버려. 그러니까 0에 수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h를 미분해보면 말이죠. 그 미분식 자체가 2에 x승 더하기 1에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은 그대로입니다. 분모를 곱한 후 빼기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을 해서 정리해보면 2배에 2의 x승만 남게 됩니다. 물론 얘를 분자에 2 더하고 2 빼서 2 마이너스에 2의 x승 더하기 1분의 2라고 처리해도 동일한 계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해서 이제부터 이 속함수를 그냥 hx로 전제하고 이렇게 생기면 합성함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도 따져보시고 극소를 따져보시고 나머지 계산을 해보시라는 이런 주제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됐죠? h를 미분해봤더니 이건 항상 양수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축을 점근선으로 삼고 y 콜 2가 점근선인 단조롭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라고 해석해낼 수 있고 처음 조건, 미분 가능 조건에 따르면 주어진 저 함수에 도함수를 찾아서 어느 지점에서나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놈 G'X라는 녀석이 P를 미분해 HX가 속에 있어 곱하기 H'X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P라는 함수는 F의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요 전반부 부분 안에는 HX의 값이 적당히 어떤 범위가 될 건데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얘의 꺾인 점이 만일 있다면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fx 함수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만일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절대값을 취한 p 함수는 이런 함수고 이렇게 꺾인 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일 알파라고 가정하면은 k 아까 k 알파라고 가정하면은 하지마 k h의 x란 녀석이 k가 되었을 때에 이 k의 좌우를 건너가게 되면은 요놈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의 부호가 반대라서 이놈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H'의 x가 0이라면 좌우의 다른 부호를 0으로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분 가능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H는 그 도함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면 절대로 hx 함수는 저 fx를 접을 때에 꺾이게 되는 지점을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요. 해결할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x 함수를 관찰할 때 절대로 hx는 k가 아닌 이런 구간에만 놓여야 되고 이런 구간만을 논한다면 미분 가능 함수가 합성될 테니까 합성함수 전부가 미분 가능인자로 놓여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확인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 그림 상태를 재구성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 아주 속에 들어있는 h라는 함수가 지금 0보다 크고 이보다 작은 범위만 놓여 있는데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 그러니까 f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분 가능 조건의 뜻이 절대로 fx의 절대값을 씌운, 즉 px가 만들어질 때 요놈의 꺾임이 요놈이죠, 요놈. 네, 소개값이 구간 0, 2에는 존재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미분 가능 조건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0하고 2가 이렇게 놓이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점이 절대로 발생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1번 조건을 풀어헤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번 조건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대극소에 이르게 됐는데 조금 전 g를 미분한 함수에서 p를 미분해요. hx가 있어요. h'x가 있어요. 어차피 g의 극대극소를 원하자면 부호 변화가 핵심인데 이 함수, 속함수가 증감수에서 얘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g의 극대극소는 요 앞부분에서만 발생하고 요 속에 hx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0에서 극소가 됐단 말은 g' 제로를 논할 때 p' h 제로 요 놈이 제로란 말이고 h 제로란 말이 0을 살짝 집어넣었더니 조금 전 앞에서 질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1이기 때문에 요 놈에 1 집어넣어서 제로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함수의 입장에서도 얘의 미분계수가 제로란 말은 원천적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여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경우가 다음과 같아요. 1 지점이 있는데 양수인 째로 다시 죄송합니다. 3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1 지점이 양수이면서 극소가 된다면 이게 지금 fx를 그린 겁니다. 절대값을 씌워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할 것이고 우리의 관찰 범위가 0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함수 1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참수가 있는데 음수 쪽에 극대가 생겨도 x축을 기준으로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로 절대값 함수, 즉 px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1에서 극소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저 가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g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g제로가 0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f1이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충족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번 경우로 후보 2개를 찾아냈는데 나번을 봤더니 g' ln3이 음수가 되랍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g'의 ln3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산수를 해봤더니 p함수 미분의 h의 ln3이고 곱하기 h'의 ln3이 음수가 되는데 이미 h'은 항상 양수라는 것이 보장됐으니까 너가 반드시 음수꼴이 돼야 될 것이고 너가 음수란 말은 p'의 h 속에 ln3을 넣으면 h라는 함수에 ln3 어디 있어? hx는 2x 더하기 1분의 2였나요? 2였나요? 2의 x 2였는데 여기다가 ln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모는 4고 분자는 ln3 6이기 때문에 2분의 3 2분의 3이 될 것이고 요놈이
음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되돌아가서 2분의 3을 생각해 봤는데 2분의 3을 넣었더니 얘는 증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탈락. 여기로 왔는데 2분의 3이 어쨌든 감소하는 구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 2분의 3이 놓이면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해서 이 조건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 G' LM3을 통해서 fx와 그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개형을 찾았습니다. 자, 이랬더니 우리는 속함수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에만 허용 범위를 찾았고, 이렇게 찾고 보니까 원천적인 함수는 f인데 이 f를 전제로 해서 뒤집어낸 이 함수는 어차피 영위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얘가 그냥 마이너스 fx일 뿐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하시고 f 속에 hx 함수를 합성시켜 놓은 꼴이 됩니다라고 확정하게 되었고, 꺾인 점하고 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는 꺾인 점 기준 그 점이 되거나 바로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f 함수의 조건으로 바꾸면 f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조건 하나를 추가한 채로 gx 함수의 모습을 확정 짓고 최종적인 요 산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살짝 요 부분은 치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fx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산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fx 함수의 구조를 그려봤더니 1에서 미분계수 제로이라는 조건이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fx 쓰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제로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수는 1이기 때문에 1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x 빼기 1의 세제곱 a 괄호 x 빼기 1의 제곱 1차항계수 없어요? 상수항 비례해서 이렇게 fx 함수를 정해놓으면 미정계수는 현재 2개가 되는 상태고, 이걸 전제로 나번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는데 나번의 두 번째 조건이 G'의 마이너스 ln3 절대값 8분의 3 곱하기 G의 마이너스의 ln3 이렇게 생겼는데, G를 생각하든 G'을 생각하든 속에는 줄기차게 hx만 들어있어서 이제부터 그 산수를 잽싸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잠깐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f에 hx라 하고 g를 미분해요. 마이너스 f'에 hx에 h'에 x라고 뒀는데,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ln3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저 h에 마이너스 ln3이 필요해집니다. h 함수로 살짝 돌아가서 h에 마이너스 ln3을 구해보겠습니다. 빼기 ln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3입니다. 여기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번엔 h'에 마이너스 ln3도 마저 구해두겠습니다. 동일한 방식대로 여기 3분의 1,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 여기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9분의 16분의 3분의 2, 6, 8분의 3입니다. 요 두 개를 찾고 여기도 모조리 계산됐으니까 우선 G 마이너스의 ln3 부분을 찾아보면 마이너스이고 f 괄호 속에 h 괄호에 마이너스 ln3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놈 부분을 거쳐서 G'에 마이너스 ln3 마저도
어차피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ln3, 마이너스 ln3이 들어가는 거니까 F'로부터는 2분의 1 곱하기 H'의 그 값을 또 넣었더니 그게 그냥 8분의 3과 같아. 요거 두 개를 요 윗줄식에다가 꽝스 하고 집어넣는데 요 놈에는 절대값을 취하고 요 놈에는 8분의 3배를 하면은 서로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8분의 3을 피차 죽여버리면 여기 절대값이 씌웠어요. F 프라임의 2분의 1은 요 놈은 이 자체가 들어간 겁니다. 마이너스 하시고 F 괄호에 2분의 1입니다. 해서 요 놈식을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돌아갑니다. F에 2분의 1은 2분의 1 들어갔습니다. 빼기 2분의 1입니다. 빼기 8분의 1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제곱했습니다. 4분의 1 A가 되었습니다.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2분의 1 해보겠습니다. F'의 2분의 1을 구해보겠습니다. 미분의 3이 들어갔습니다. 제곱이 남습니다. 2분의 1 넣습니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미분을 했습니다. 2A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입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B에 어차피 미분하면서 사라진 거고요. 얘네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말의 뜻은 둘을 서로 더하면 0이 된다는 말이고 실제로 둘을 더해봤더니 요놈 상수 부분으로부터는 이게 지금 8분의 6이기 때문에 8분의 5하고 얘네들을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A 하시고 더하기 B를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A, B 간의 조건식 하나를 발견했고 앞서 남겨뒀던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F2 조건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했더니 얘도 1이고 얘도 1일 뿐입니다. 그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툴을 정리하면 미지수 하나로 줄일 수 있고 범위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실제 원하는 것은 F1의 절대값 여기였나요? 네. 이기 때문에 저걸 다 요약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F1이라는 것은 그냥 B에 지나지 않고 그럼 B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절대값 B에 최소를 찾는데 여러분 앞에서 그림을 봤으면 알겠지만 B는 음수이기 때문에 B가 음수이면서 제일 커지면 절대값이 최소입니다. 이걸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B의 범위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부터 A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8을 곱하고 A만을 그러지 말까요? 양변에 3분의 4 곱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겠지? 확 넘겼어. 그러면은 3분의 4배에 B하고 더하기입니다.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6분의 5인가요? 요렇게 생겼고 얘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맞아 3분의 7B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는 6분의 11이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B가 이항시키고 양분의 7분의 3을 곱할 거니까 7이 14분의 11 빼기 이렇게 해서 B가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B의 최소는 14분의 11입니다. 해서 둘을 더하여 2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네, 계산이 중간중간에 여러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과정을
네, 밟아 나가서 문제가 풀리게 됐는데, 자, 이거를 도대체 어쩔 거냐? 하나만요. 소개함수가 점근선을 가진 범위가 생겼고 증감수란 생각 하나가 절실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있죠, 요거. 지금은 이제 저게 지금 단조롭게 저렇게 증가하니까 네, 3참수를 그려놓고 접었다 치고 네, 영위 구간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이 일일이 식으로 다 논하지 않아도 얼추 다 추론하고 있었을 텐데, 선생님 지금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 그 이유들을 다 계산으로 다 보여드리느라고 네,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걸 일단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지수를 포함한 어떤 식을 만나면 극한을 찾아서 네, 이 개형을 찾는 게 최초의 주제였고,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미분해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꺾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짜증났을 수 있는데 계산 과정들이 네,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되었다는 말씀. 요거를 놓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1번 미분가능 조건에서 왔다는 점, 이 점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막판 계산이 F함수를 이렇게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계산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인수정리로 찾았거나 등등 했던 친구들인 경우는 식이 조금 복잡한 구조대로 그 연립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막 중언부언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가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분이 탄핵당했지만 어쨌든 관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는데, 그지? 네. 두 개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킬러는 다시 복권되는 건가? 그게 맞는가? 30번에 대해선 그런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면서 막판 선수가 너무 지랄. 네. 다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통문항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남았고, 남은 시간을 여기에 최대한 다 투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는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분 전체에서는 28번이 관건이라는 점, 거기서 시간이 충분히 자기한테 확보가 됐다면 지금처럼 대략 한 15분 정도 안에 하나하나 스텝을 밟으면서 따져 들어가서 이 답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적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총평에 대해서는 다 따로 모아서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 공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준비할 테니까 그 시간도 꼭 여러분 찾아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